지난 영상에서 토트넘 시즌별 최고 이적료를 기록한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이적 시장에 큰 손으로도 유명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많은 팬들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이적설이 끊이질 않고 나는 클럽이기도 하죠. 그만큼 수준급의 선수들을 영입하거나 큰 금액을 기록하며 데려온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2000년 이후로 맨유는 매 시즌 어떤 선수에게 최고 이적료를 지불했을까요? 그럼 0001 시즌부터 해당 시즌 맨유 최고 이적료를 기록한 선수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0001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파비앙 바르테즈인데요. AS 모나코에서 1170만 유로의 이적료로 맨유로 이적한 선수죠. 톨루즈 유스 출신으로 1군에서 데뷔해 주전 골키퍼로 활약한 바르테즈. 어린 나이임에도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그는 마르세유로 이적했고 주전으로 리그왕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했죠. 당시 최연소 챔스 우승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엔 마르세유의 승부 조작 혐의가 터지면서 우승 기록을 박탈당하고 강등을 당하던 상황이다 보니 팀을 떠나 AS 모나코로 이적했죠. 그 후 다시 모나코에서 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게다가 챔피언스리그 돌풍의 핵심으로 모나코를 챔스 준결승까지 올려놓았죠. 결국 이러한 활약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게 되는데, 이후 2001년, 2003년에 맨유를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올렸죠. 하지만 이후 잦은 실수와 불안한 모습으로 주전 자리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팀 하워드를 새로 영입하며 마르세유로 이적하게 되죠. 다음으로 0102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후안 세바스티안 베론인데요. 라치오에서 4260만 유로의 이적료로 맨유로 이적한 선수죠. 아르헨티나의 에스투디안테스 유스팀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베론, 이후 보카 주니어스로 이적해 활약 후 이탈리아의 삼프도리아로 이적했습니다. 그렇게 두 시즌 후 파르마로 이적해 유에파컵 우승과 코파 이탈리아 우승을 차지했고 라치오로 이적했죠. 그렇게 9900 시즌 스쿠데토를 차지하고 코파 이탈리아, 유에파 슈퍼컵까지 우승하며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여권 위조 루머로 심신이 지친 베론은 이탈리아를 떠나 맨유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2001년 9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를 수상하기도 하는 등 초반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큰 부진에 빠지죠. 원래 자신이 있는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는 이미 폴 스콜스가 있다 보니 그 뒤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맡았는데, 결국 이것이 부진으로 이어졌고 끝내 팀을 떠나 첼시로 이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0203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리오 퍼디난드인데요.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4600만 유로의 이적료로 맨유로 이적한 선수죠. 2002년 월드컵에서 절정의 활약을 보여준 퍼디난드, 결국 2002년 세계 최고의 이적료를 기록하고 맨유로 이적했는데요. 맨유에서도 바로 주전 자리를 차지해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첫 시즌 리그 우승과 프리미어리그 최소 실점에 크게 기여했죠. 이후로도 맨유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었고 자신의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훌륭한 공간 커버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0708 시즌 챔스 4강 바르셀로나전에서 스피드를 주무기로 삼는 사무엘 에투를 퍼디난드가 나와서 꽁꽁 묶었고 결승에 진출하는데 큰 공을 세웠죠. 이후로도 맨유에서 활약한 그는 프리미어리그 6회, 리그컵 3회, 챔피언스리그 1회, 클럽 월드컵 1회, 커뮤니티 실드 5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개인 커리어도 피파 피프로 월드 11 1회, PFA 올해의 팀 6회 등에 선정되었죠. 다음으로 0304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인데요. 스포르팅에서 1900만 유로의 이적료로 맨유로 이적한 선수죠. 맨유에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선보인 호날두, 데뷔 시즌 40경기에서 6골을 넣은 호날두는 이후로도 9골, 12골, 23골, 42골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뤄냈고 전세계를 뒤흔드는 선수가 됩니다. 첫 시즌 FA컵 우승을 따낸 호날두는 이후 3번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EFL컵 2호 우승 등을 차지하며 프리미어리그를 정복해 나갔죠. 특히 0607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도움왕, 0708 시즌에는 무려 42골을 넣고 프리미어리그와 챔스 득점왕을 동시에 차지합니다. 그렇게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을 2번이나 받은 호날두는 2008년 발롱도르와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휩쓸었죠. 지금까지도 이 당시 호날두의 활약은 엄청났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EPL 역대 최고의 선수, 맨유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여러 차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0405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웨인 루니인데요. 에버튼에서 3700만 유로의 이적료로 맨유로 이적한 선수죠. 맨유의 레전드 중 하나인 루니, 무려 13시즌 동안 맨유에서 활약하며 맨유의 전성기를 이끈 선수인데요. 0708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대표되는 퍼거슨 체제 맨유의 최전성기의 주축 공격수로 활약했습니다. 이렇게 13시즌 동안 동료들이 은퇴하거나 이적으로 팀을 떠나고 퍼거슨 감독마저 은퇴한 이후에도 맨유에 남아 팀을 이끌었죠. 물론 이른 시기에 하락세를 맞이해 맨유 역시 내리막길을 걷기도 했지만 맨유에서 총 253골을 달성하며 역대 최다 득점 기록까지 갱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맨유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는 맨유에서 프리미어리그 5회, FA컵 1회, EFL컵 3회, 챔스 1회, 유로파 리그 1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0506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네마냐 비디치인데요.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에서 1050만 유로의 이적료로 맨유로 이적한 선수죠. 퍼디난드와 함께 맨유의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한 비디치, 2000년대 중후반 맨유의 전성기를 이끈 수비수인데요. 0607 시즌 완벽하게 리그 적응을 마치면서 맨유 수비진의 핵심으로 활약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센터백으로 불리게 되었고, 0607 시즌 당시 퍼디난드와 같이 리그 최정상 중앙 수비 듀오로 꼽혔습니다. 좋은 활약을 펼친 덕에 맨유는 0203 시즌 후 간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죠. 0708 시즌 비디치와 퍼디난드의 두 센터백 콤비는 팀워크 면에서나 수비 조직력에서나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0708 시즌 모든 경기에서 이 실점을 초과한 실점을 내준 경기는 단 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이렇듯 13-14 시즌까지 맨유에서 활약을 보여준 비디치, 맨유에서의 활약으로 프리미어리그 시즌의 선수의 수비수로서는 유일하게 두 번 수상한 선수이기도 한데, 피파 피프로 월드 11에도 두 차례 선정되었고, PFA 올해의 팀에서도 4회 선정되는 등 훌륭한 개인 커리어를 쌓았죠. 이 PFA 올해의 팀 4회 수상은 존 테리와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0607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마이클 캐릭인데요. 토트넘에서 2720만 유로의 이적료로 맨유로 이적한 선수죠. 토트넘에서의 활약으로 큰 주목을 받다 맨유로 이적한 캐릭, 이적 첫 시즌 만에 52경기, 그중 선발 48경기에 출장하며 팀의 리그 우승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0708 시즌 맨유가 리그와 챔스 더블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했고, 캐릭은 명실상부한 리그 최고 수준의 미드필더로 도약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계속된 활약을 보여주었고 12년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게 되었죠. 이 기간 동안 무려 18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은퇴까지 맨유 통산 464경기, 23골, 36도움을 기록하며 맨유의 레전드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맨유의 코치직까지 맡았죠. 다음으로는 0708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안데르송인데요. 포르투에서 3150만 유로의 이적료로 맨유로 이적한 선수죠. 폴 스콜스의 대체자로 포르투에서 맨유로 이적한 안데르송, 포르투 시절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됐지만 맨유에서는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되었는데요. 초반엔 먹튀 논란까지 있었지만 이후 출전 기회가 늘어나면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게 되죠. 결국 팀은 프리미어리그 우승과 챔스 우승을 차지하며 더블을 거뒀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안데르송은 제2의 호나우지뉴 취급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4시즌 연속 부상으로 인한 슬럼프에 빠지며 최악의 시즌을 보냈죠. 11-12 시즌 전반기 다시 폼이 살아나나 했지만 이후로도 계속된 부상과 기복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5년 맨유를 떠나게 되었죠. 다음으로는 0809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디미타르 베르바토프인데요. 토트넘에서 3800만 유로의 이적료로 맨유로 이적한 선수죠. 토트넘에서 2패 최강의 투톱의 일원으로 활약한 베르바토프, 하지만 맨유로 이적한 이후에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첫 시즌 맨유에 완벽한 적응을 해내지 못하며 리그 31경기 9골이라는 아쉬운 성적을 보였죠. 0910 시즌 역시 큰 활약을 보이지 못하며 벤치 멤버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후 1011 시즌에는 득점왕을 차지할 정도의 득점력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기복과 몰아치기가 심한 시즌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입지가 좁아졌고 이적해온 치차리토가 후반기 주전으로 도약하며 벤치로 밀려난 시간이 많아졌죠. 리그 우승 확정, 득점왕 차지를 위해 출전한 블랙풀전에서도 그렇다 할 활약을 보이지 못한 끝에 챔스 결승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맨유에서 베르바토프가 그나마 빛난 유일한 시즌이지만 그 안에서조차 기복을 반복하고 주전과 후보를 오간 시즌이었죠. 그렇게 2012년 팀을 떠났습니다. 다음으로 0910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안토니오 발렌시아인데요. 위건 애슬레틱에서 1880만 유로의 이적료로 맨유로 이적한 선수죠. 전성기 시절엔 빠른 스피드와 매크로 크로스의 능력을 잘 살려 PL 수준급의 윙어로 활약한 발렌시아, 맨유로 이적할 때 생각하는 난이라고 불릴 정도인데다가 호날두 이적 이후 동포지션의 첫 영입 선수라는 점까지 기대를 가지게 만들긴 충분했습니다. 데뷔 시즌부터 최고의 시즌을 보냈고, 이 같은 활약에 첫 시즌 선수들이 뽑은 공식 베스트 11에 선정되는 위험을 누렸죠. 이후로도 나니와 함께 양쪽 윙어 자리에서 웨인 루니와 함께 공격의 중심이 되어 활약했지만, 안타깝게도 허리에 생긴 통증으로 인해 경기력이 떨어지게 되었죠. 이후에는 풀백으로 자리를 옮기며 다시 준수한 활약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성기 이후로는 풀백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맨유의 측면을 오랜 시간 든든하게 받쳐줬죠. 그렇게 2019년 팀을 떠나기 전까지 PL의 레전드 윙어 겸 풀백으로 활약했습니다. 다음으로 1011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베베인데요. 비토리아 기마랑이스에서 880만 유로의 이적료로 맨유로 이적한 선수죠. 비토리아 기마랑이스에 입단한 베베는 프리시즌에 6경기 5골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프리시즌의 활약만으로 맨유로 이적하게 됩니다. 비토리아 기마랑이스 입단 후 단 5주 만에 이적하게 된 것이죠. 맨유의 유니폼을 입게 된 베베는 데뷔전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데뷔골 역시 금방 터뜨렸는데, 막힐 때는 기본기의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며 빅리그 선수라고는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011 시즌에는 나니, 박지성, 안토니오 발렌시아, 라이언 긱스, 가브리엘 오베르탕에 이어 윙으로서 6옵션 정도에 위치하게 되며 결국 방출설이 돌게 되는데, 그렇게 베식타스, 히우아브, 파수스 드 페이라 임대 생활을 거쳐 벤피카로 이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11-12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다비드 데헤아인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2,500만 유로 이적료로 맨유로 이적한 선수죠. 명실상부한 맨유 역사상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 데헤아. 입단 이후 10년 동안 반대사를 이후 맨유의 골문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퍼거슨 시절의 유산이기도 하다 보니 팀에서의 상징성도 있는 선수죠. 특히 2010년대 세계 최고의 골키퍼를 언급할 때 항상 거론되는 선수입니다. 엄청난 선방 능력과 반사신경으로 맨유의 골문을 안정적으로 지켜왔지만 2018년도부터 점점 하락세를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21-22 시즌 다시 전성기의 폼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시 맨유의 골문을 데헤아가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지만 수비진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점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음으로 12-13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로빈 반 페르시인데요. 아스날에서 3,070만 유로의 이적료로 맨유로 이적한 선수죠. 아스날에서의 마지막 시즌, 리그 38경기 전경기 출전에 30골을 기록하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 반 페르시. 이전 부상으로 고전했다 보니 더더욱 값진 활약이었는데요. 11-1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최다 공격 포인트, 11-12 시즌 PFA, FWA 올해의 선수, PFA 올해의 팀, PFA 팬 선정 올해의 선수를 수상하며 압도적인 활약을 선보였죠. 그리고 이러한 활약을 보인 이후 곧바로 맨유로 이적하게 되는데 이적한 시즌에도 눈부신 활약을 선보이며 팀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게다가 맨유 팬들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었고 2년 연속 PFA 올해의 팀에 선정되었죠. 2시즌 연속 득점왕에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활약을 이어가긴 했지만 다시 부상에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2015년 팀을 떠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13-14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후안 마타인데요. 첼시에서 4,473만 유로의 이적료로 맨유로 이적한 선수죠. 첼시에서 에이스로 활약한 다음 2022년까지 맨유에서 활약한 마타. 8년 동안 285경기에 나섰고 51골과 47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마타의 활약에 맨유는 잉글랜드 리그컵, FA컵, 커뮤니티 실드,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죠. 물론 맨유로 이적한 다음에는 월드클래스의 활약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실력과는 별개로 그의 엄청난 프로페셔널함이 많은 맨유 팬들에게 찬사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올드 트래포드에서의 마지막 경기에서는 경기가 종료되고도 2시간 넘게 빗속에서 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음으로 14-15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앙헬 디마리아인데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7,500만 유로의 이적료로 맨유로 이적한 선수죠. 레알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디마리아. 13-14 시즌에는 엄청난 활약에 코파델레이, 챔피언스 리그 더블에 지대한 공헌을 했죠. 하지만 이후 맨유로 이적한 뒤 엄청난 부진에 빠지는데요. 당시 맨유 역대 최고 이적료이자 EPL 역대 최고 이적료를 기록했지만 시즌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이 시즌 최악의 영입 리스트에 빠짐없이 오르는 최악의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시즌이라는 점, 전술상의 차이, 외부적인 요인 등을 감안해야 하지만 1,000억 가치를 들인 것 치고는 많이 아쉬웠던 것이 명백한 사실이죠. 물론 운이 없기도 했는데 강도 사건도 있었고 감독이었던 바날이 투톱에 기용하는 등 기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탓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렇게 한 시즌 만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또라한 결말을 맞이했죠. 다음으로 15-16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안토니 마시알인데요. 에이스 모나코에서 6천만 유로의 이적료로 맨유로 이적한 선수죠. 모나코에서 골든보이를 수상할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였던 마시알. 이적 후 루이스 파넬 감독 시절 레시포드와 함께 눈에 띄는 활약을 선보였죠. 빠른 발과 드리블 능력, 득점력을 갖추고 있어 제2의 앙리로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신감 하락과 출전 시간 부족으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2시즌 동안 꾸준히 출전하지 못하며 컨디션 난조를 겪었죠. 특히 2021 시즌 말부터는 무릎 부상까지 당했고 결국 주전으로 활약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21 시즌 겨울에 세비야 임대가 결정됐는데 합류 직후에는 나름의 활약을 보였지만 다시 부진에 빠졌죠. 결국 다시 맨유로 돌아온 마시알은 프리시즌에는 좋은 활약을 선보여 22-23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6-17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폴 포그바인데요. 유벤투스에서 1억 500만 유로의 이적료로 맨유로 이적한 선수죠. 유벤투스에서 세계 정상급 미드필더로 활약한 포그바, 세계 5대 유망주로 선정되기도 했고 2013년에는 골든보이 상도 수상했는데요. 이러한 활약에 세리에아 시즌 전반기 평균 평점 1위를 기록했죠. 그리고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면서 더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친정팀 맨유로 엄청난 이적료를 기록하며 이적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후 팀 내에서도 불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퇴업 논란과 함께 크고 작은 부상으로 민심이 떡락하게 되는데 결국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채 계약 기간이 끝나며 맨유를 떠나게 되었죠. 다음으로 17-18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로멜로 루카쿠인데요. 에버튼에서 8,470만 유로의 이적료로 맨유로 이적한 선수죠. 에버튼 임대 시절 리그 31경기에서 15골을 넣으며 팀의 리그 5위를 이끈 주역으로 활약한 루카쿠. 이후 에버튼 완전 이적 후에도 꾸준한 활약을 선보였고 특히 16-17 시즌에는 리그 득점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첼시, 맨유에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맨유로 이적하게 된 루카쿠는 이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부진을 거듭하게 되죠. 특히 강팀을 상대로 활약이 좋지 않았는데 게다가 멘탈까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맨유에서는 최악의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2019년 인테르로 이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1819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프레드인데요. 샤흐타르 도네츠크에서 5,900만 유로의 이적료로 맨유로 이적한 선수죠. 맨유로 이적한 직후에는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폼이 굉장히 떨어진 모습을 보였는데 오죽하면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 시즌 프리미어리그 워스트 11 최악의 영입 1위에 매번 들 정도였죠. 그러나 1920 시즌 프레드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포그바의 계속된 부상으로 맥토미니와 더불어 준수하게 중앙을 책임졌고 공격 포인트는 쌓지 못했지만 인상적인 활약을 통해 잉글랜드 무대에 적응을 마쳤다는 걸 증명했죠. 다음 시즌 역시 중원의 코어로 평가받으며 준수한 경기력을 선보였는데 하지만 맨유의 중원이 문제가 많다 보니 큰 활약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는 1인분 이상 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다음으로 1920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해리 맥과이어인데요. 레스터 시티에서 8,700만 유로의 이적료로 맨유로 이적한 선수죠. 수비수 역대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며 맨유로 이적한 맥과이어. 리그 전 경기를 풀타임으로 활약했고 컵 대회 경기들 역시 거의 모든 경기에 출전하며 전체 61경기 중 55경기에 출전했는데요. 이적료에 비해 아쉬운 활약을 보이긴 했지만 1인분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2021 시즌에는 맨유 수비의 핵심으로 활약하며 든든한 모습을 보였죠. 게다가 이후 라파엘 바란의 합류로 매우 든든한 수비벽을 세워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겠지만 21 시즌 맨유 최악의 선수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죠. 시즌 내내 꾸준히 좋지 못한 폼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게다가 팀의 주장으로서 이러한 부진은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 맥과이어를 방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으로 2021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도니 반더비크인데요. 아약스에서 3,900만 유로의 이적료로 맨유로 이적한 선수죠. 아약스에서 황금 세대의 일원으로 활약하며 큰 주목을 받은 반더비크. 1819 시즌 챔스의 돌풍으로 활약하며 맨유로 이적해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맨유에서 워낙 출전 기회가 없어 큰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적 초반에는 기존의 맨유 선수들과 좋지 못한 궁합으로 활약을 보이지 못했고 결국 출전 시간이 부족해지게 되었죠. 게다가 교체로 투입되더라도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새로 이적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엄청난 활약을 선보였다 보니 더더욱 그의 활약은 줄어들게 되었죠. 그렇게 2022년 1월 에버튼 임대를 떠났고 22-23 시즌 감독이 자신을 키워준 테나하다 보니 22-23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1-22 시즌,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제이든 산초인데요. 도르트문트에서 8,500만 유로의 이적료로 맨유로 이적한 선수죠. 도르트문트에서 큰 활약을 보여준 산초. 그러다 보니 맨유로 이적한 후 그의 활약을 기대하게 만들었는데요. 왼쪽으로 출전할 경우 지능적인 루크쇼와의 호흡이 기대되었고 오른쪽으로 출전할 경우 지나치게 왼쪽에 집중되어 있는 맨유의 빌드업 편중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였죠. 하지만 맨유로 이적한 이후 도르트문트에서 보여준 플레이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동료 선수들을 이용한 플레이를 즐기는 스타일 때문에 적응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죠.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본다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산초는 10경기 동안 단 한 개의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경기를 거듭할수록 본인의 실력이 점차 나아지고는 있었습니다. 21-22 시즌이 여러모로 산초에게 잘 안 풀리는 시즌이 되고 말았지만 후반기부터 맨유 공격진의 희망이라 불릴 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보니 다음 시즌에는 맨유 공격의 핵심이 될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22-23 시즌, 아직까지는 이 시즌 최고 금액 영입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인데요. 아약스에서 5,737만 유로의 이적료로 맨유로 이적한 선수죠. 19-20 시즌 수비형 미드필더로 좋은 모습을 보인 마르티네스. 이후 2021 시즌에는 센터백으로 좋은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21-22 시즌에는 센터백으로서는 이례적인 180이 넘지 않는 센터백 듀오를 이루면서 챔스 16강과 리그 우승에 큰 공을 세웠죠. 그러다 보니 맨유에 부임한 전 아약스 감독 테나흐가 맨유로 부임하면서 영입을 추진했고 22-23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0001 시즌부터 해당 시즌 맨유 최고 이적료를 기록한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금이 많은 구단으로 유명하다 보니 역대 이적료를 기록한 영입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적료에 비해 아쉬운 활약을 선보인 선수들이 많다 보니 안타까움도 많이 남는 영입이었죠. 이 선수들 중에서 가장 좋았다는 선수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